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700명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 통제 시기가 지났다는 견해를 내놨는데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이 백신의 미국 우선 공급 원칙을 밝히면서 다음 달부터 모더나 백신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얀센 백신도 혈전 논란으로 미국 내 접종이 중단되면서 국내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를 캐릭터로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일본 고위 인사는 한국과 중국 따위에게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해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 태양절인 오늘 공교롭게도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북한 정권의 자극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큰 압박이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옵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엄마로서 아이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청과 경북, 전북 내륙 일부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도 낮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백신 수급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4차 유행의 확산세가 너무 빨라 통제 시기를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 731명을 기록해 1월 7일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700명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4차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비중이 70%를 다시 넘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지표인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25.1명으로 2.5단계 기준에 올라선 지 오래됐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12로 3주째 1을 넘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방역 통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한숨이 나오고 전문가들도 4차 유행 억제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며 지금이라도 거리두기를 강화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 속출하며 방역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이미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이 또다시 밤 10시를 넘어서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와 손님 1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헬스장에서도 80명 이상 무더기 감염자가 나오면서 당국이 거리두기 상향과 밤 9시 영업 제한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일본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우려에도 일본의 한 고위 관료는 적반하장의 태세를 굽힐 줄 몰랐는데요. 일본의 한 고위 관료가 한국 따위의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막말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초록색의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된 삼중수소. 빗물과 바닷물, 몸속에도 존재한다며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この放射線はとても弱く、皮膚を通ることができません。 다른 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各国の規制基準を守ってトリチウムが海や大気に放出されていますが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영상입니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표현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결국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別に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私どもとしては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 이런 가운데 산케이신문은 한 고위 관료가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듣고 싶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연일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海洋不是日本的垃圾桶，太平洋也不是日本的下水道。
러시아도 일본이 이웃 국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을 내렸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 예정된 가운데 홍영표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친문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응천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해 공격받는 2030 의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당 비대위를 비판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선의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켜내겠다며 친문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 예정인 송영길 우원식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든 다 경청할 자세를 가지고 다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씩 잘라내서 거기에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장파 조응천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거론한 초선 5인방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 명의로 배은망덕하다는 성명서를 낸 것을 비판하며 변화와 쇄신의 움직임이 있기는 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 역시 열성 지지자들이 선을 넘었다며 당 지도부에서 단호하게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당 통합과 전당대회 등 운영 방향을 논의하려고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도리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가 담합하지 마라, 빨리 출마 의사를 밝히라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을 쏘아붙이고 이를 해명하면서 이 고성까지 오간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통합과 차기 전당대회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중진연석회의. 하지만 차기 당권을 놓고 불출마를 선언한 서병수 의원이 중진 용태론을 주장하며 불길한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치 어떤 세대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이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당권 주자들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주호영 대표 대행과 정진석 의원이 당대표 경선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합이 사실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주 대표 대행이 그런 일 없다고 일축하고 정 의원도 근거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주 대표 대행에게 빠르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은 전당대회 전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주호영 대표 대행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중진 의원들 누구도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통합이 순리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바른 태도다라고.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와 19일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통해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약 190만 명의 공직자가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이해충돌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건데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통과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면 일정 기간 동안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하고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일반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법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소위원들의 위원이라서. 한편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며 교사와 언론인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빠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 북한의 최대 기념일인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열병식이나 무력 도발 등 어떤 공개 행보를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침 같은 날 미국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려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우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최대 기념일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인 오늘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태양절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고 간소하게 치렀지만 올해는 방역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절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 북한은 각종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전 0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한 뒤 열병식까지 개최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력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여는 게 변수입니다. 청문회 주제는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인데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제규약을 침해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의식해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청문회를 두고 정부는 의결권이 없는 연구 모임 성격이 강하다며 가치를 낮춰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이 북한 입장에서 예민한 사안인데다가 태양절까지 겹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장 씨가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엄마로서의 책무가 있는데도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의 구형 뒤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한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끝까지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인이가 발이나 손을 통해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공판 전부터 법원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과 양부모를 엄벌하라는 수십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장 씨는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고 안 씨는 아무도 모르게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에 열리게 됩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지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의 2심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여전히 답안 유출에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했는데 쌍둥이 동생은 취재진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쌍둥이 자매는 취재진을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 받으러 오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1심처럼? 쌍둥이 동생은 재판이 끝난 후 왜 손가락 욕을 했냐고 묻자 취재진이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봐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자매 측은 2심 재판에서 답안 유출의 증거나 흔적이 없고 자매의 소지품 압수수색도 부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1심 형량은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자매의 내신 성적이 이례적으로 오른 데다 시험지에 깨야 할 정답을 적는 등 미리 답을 외운 정황이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교무부장이던 쌍둥이의 아버지는 두 딸에게 시험 정답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택배 노조 측과 아파트 간의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택배 기사들이 직접 찾아가라며 문 앞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옆에 택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일부 택배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택배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화를 촉구했지만 답변이 없자 배송 중단을 강행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별로 택배 분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입주민들은 아파트 밖인 이곳까지 나와서 자신의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아파트 측은 어제 일부 택배사와 협의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가 갑질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단지 모두 저상 차량을 이용해 지하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왜 이곳만 문제가 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이게 싹 다 얘기했잖아요. 2만 가구 넘다고. 여기는 다 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노조 측은 기존 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택배 회사가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택배 기사들에게 배송하고 싶으면 저탑으로 바꿔! 이러면 바꿀 수밖에 없어. 수백만 원의 비용은 기사 본인의 부담이었어. 저상 차량 사용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수그려야 돼서 허리랑 목이랑 무리가 가서 아프고요. 안에 들어가서 분류도 또 해야 되고. 당장은 중재할 기관도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아파트의 택배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송규준입니다. 1년 내내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고용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세종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어르신 공공근로 서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문을 닫았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생활의 어떤 그 규칙성도 좀 있어지고 좀 안정감도 있고 어떤 보람도 느끼고. 실제 지난달 공공일자리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 명 넘게 늘어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시작된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 대면 업종들의 감소폭이 줄어든 것도 고용지표 개선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인 지난해 3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며 크게 줄었던 이른바 기저효과가 컸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고용 회복세로 판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부분의 위축은 지속되고 있고요. 30, 40대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는 고용 개선이 이어질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완전한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최근 국내 뮤지컬 무대에 아이돌의 진출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대신 뮤지컬에 도전하는 건데 티켓 파워를 가진 새로운 얼굴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칼군무로 사랑받았던 소녀가 검정 원피스의 성숙한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소녀시대의 티파니 영이 미국의 교도소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 록시아트 역으로 새롭게 관객을 만납니다. 공개 오디션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무대에 선 겁니다.
아이돌, 걸그룹 또는 이제 연습 생활이 힘들었다면 그 이상으로 초월하는 연습 스케줄입니다. 영감을 받는 만큼 빡센 건 사실입니다. 울었대요. 많이 울었어요, 사실. 코로나19로 월드 투어 등 해외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이처럼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아이돌이 늘고 있습니다. 뮤지컬 팬텀에는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주인공 역을 맡아 출연하고 있고 다음 달 개막하는 태양의 노래에는 샤이니의 온유, 데이식스 원필, 갓세븐 영재, 뉴이스트 백호, 너블리즈 K 등이 캐스팅됐습니다. 티켓 파워를 가진 아이돌이 작품의 주목도를 높이고 기존 작품의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체한 뮤지컬계에 아이돌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상 참 좋아졌다 느끼시나요? 아마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이걸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필라멘트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거대한 머리 영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정밀 스캔해 3D 프린터로 복제하는 건데요. 질감까지 복제하려고 필라멘트에 대리석도 섞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5m 높이 다비드상을 조각하는 데는 3년이 걸렸지만 3D 복제는 단 며칠이면 충분하다고요. 이 쌍둥이 다비드상은 10월부터 두바이 엑스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모형인데요. 생각지 못한 기발한 기능과 규모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 합니다. 빨간 모형 열차가 지나가자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물을 채운 유리잔을 철로 양옆에 세우니 멋진 실로폰이 됐네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부터 오펜바흐의 캉캉까지 우리 귀에도 익숙한 멜로디죠. 독일 함부르크의 모형 열차 박물관 직원들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동안 만든 건데요. 사용된 잔만 2,840개, 총 20가지 곡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형 열차가 연주한 가장 긴 멜로디로 기네스 기록도 세웠다네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단 말이 있죠. 진흙구덩이에 빠지고도 침착함을 보여준 어린 소년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허리춤까지 잠긴 채 미소 짓는 12살 소년. 토요일 오후 캐나다 위니펙의 친구 집에 놀러 가던 길이었는데요. 물웅덩이라 생각했던 게 하필 찐득한 뻘로 가득 찬 싱크홀이었던 거죠. 건장한 구조대원 넷이 힘을 써봐도 몸은 점점 더 빨려들 뿐. 결국 거대한 청소차를 불러서야 빠져나왔는데 그럼에도 이 소년은 내내 침착함과 유머를 잃지 않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뒤늦게 찾아와 심수를 부린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도 내륙 곳곳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은 0도, 충주는 1.9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은 어제보다 높은 7도 가리키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예년 수준을 밑돌며 공기가 무척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봄볕에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할 텐데요. 다만 어제 몽골 남부와 고비 사막에서는 황사가 발원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내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침까지 내륙과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안개도 낀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만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중부지방 어제와 비슷하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오히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18도, 강릉 19도, 대구 1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고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주말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이틀 모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